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색깔 있는 인터뷰. 친일과 독재의 후예들이 친일과 독재를 유하고 정당화하기 위해서 지금 박근혜 정부가 이렇게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밀어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역사교육 하도록 내버려 둘 수 있겠습니까? 지금 교과서를 만드셨냐고? 아니 교과서를 만들었냐고? 지금 친일 교과서 외우는데 뭐가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교과서 만들었냐고? 교과서 만들었습니다. 친일 교과서 만들었습니다. 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어제 정오 서울 여의도역에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벌였지요. 이 자리에 난데없이 찾아든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 회원들로부터 욕설을 듣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현장에서 유인물을 배포하던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전략기획위원장은 보수단체 회원에게 일격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진 의원을 뵙기 위해서 직접 국회로 나왔습니다. 지금은 새벽 6시 28분이고요. 저는 국회 진성준 의원실에 나와 있습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 꼭두 새벽에 일하러 나오셨어요. 네. 괜찮으세요? 어제 깜짝 놀랐어요. 그 사진들 보면서 아마 많은 국민들이 우리 특히 지역구 국회의원 이제 출마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역구에 계신 국민들이 이제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하셨을 것 같은데 괜찮으신가요? 네, 큰 충돌은 아니었기 때문에 네. 괜찮습니다. 어디가 아프다거나 어디가 깨졌다거나 네. 이런 건 아니에요. 정말 다행입니다. 근데 제가 육안으로 보기에도 괜찮으신 것 같아요. 예. 저는 어제 깜짝 놀라가지고 사건 발생했자마자 병원이신가 해가지고 전화를 드렸더니 그건 아니었는데 근데 도대체 어제 어떤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저희들이 원래는 신촌에서 서명운동을 진행할 예정이었는데 그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가 맞불작전으로 나올 거다라고 하는 정보가 네. 입수되어서 급히 장소를 변경했습니다. 여의도로. 그랬는데 여의도에 서명운동 그 테이블 같은 것들을 설치하자마자 네. 어버이연합 회원으로 보이는 노인들이 한둘씩 막 나타나가지고 네. 거세게 항의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냥 이게 무슨 일이냐 하는 정도가 아니고 네. 대번에 무슨 빨갱이 새끼들이라고 막 욕을 하고 그런 과정이었는데 문재인 대표도 그렇게 장소를 옮겨서 도착을 하니까 이제 그들도 주력들이 다 합류하면서 무슨 유세차 같은 것도 막 동원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나무로 만들어진 피켓도 다 만들어가지고 오고. 네. 작정하고. 네, 작정하고 온 거였습니다. 그래 이제 일부 지도부 의원들은 서명대에서 서명을 받고 네. 다른 의원들은 길에 지나는 행인들에게 유인물을 이렇게 나눠주면서 국정화에 반대에 동참해달라 네. 이런 이제 호소를 하고 있는 판이었는데 노인 한두 분이 저한테 달려와서 이게 무슨 짓이냐면서 유인물을 뺏어 갔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게 정당한 의정 활동을 하고 있고 정당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짓이냐. 네. 그러면서 이제 달라고 하고 이런 과정에서 빨갱이 새끼라느니 개새끼라느니 막 욕들이 막 튀어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언성이 높아졌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막 달려들면서 저 새끼 뭐야 이러면서 이제 주먹이 날아오고 뭐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분은 신원 파악이 됐나요? 어떤 분인지? 예, 누구인지 얼굴은 알고 있고 또 현장에서 경찰들이 격리하면서 그 사람을 이렇게 잡았기 때문에 네. 예, 신원은 파악이 되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노인인가요? 연령이 어떻게 되시는 분인가요? 예, 노인이었습니다. 보수단체 회원이시고요. 뭐 회원 여부는 저희들이 파악할 수가 없는데 네. 뭐 경찰 조사는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현행범 아닙니까? 어찌됐든. 경찰에서 조사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한테 고소할 거냐 이렇게 물어왔어요, 경찰이. 예, 예. 그런데 뭐 가벼운 충돌이었기 때문에 언성은 높았지만 네. 개인적으로는 뭐 고소하거나 고발할 생각이 없다고 하는 답변을 했는데 네. 그러자 그냥 현장에서 그냥 놓아준 것인지 아니면 폭행 혐의가 분명하니까 네. 경찰서로 연행해서 조사를 했는지 뭐 그것은 제가 알지 못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뭔가 의도성이 있는 사건, 일종의 사건을 만들려고 동원된 사람들이었다로 이렇게 판단이 된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의법 조치도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네, 어제 제가 아까 설명했던 대로 네. 신촌역 앞에서 서명운동을 진행하겠다고 하는 저희 당의 계획이 발표된 이후에 네. 그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뭐 방송 차량 또 피켓 뭐 이런 것들을 준비해 가지고 현장으로 왔고 그것을 급히 여의도로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또 뒤따라왔기 때문에 명확하게 의도를 가지고 네. 온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것은 정상적인 정당 활동을 방해하고 해방한 것이기 때문에 업무 방해 혐의로 네. 법적 대응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새정치 의원님 개인은 뭐 그거 가지고 노인을 고소하고 뭐 이러지는 않겠지만 당 차원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명백한 정당 활동 방해이기 때문에 업무 방해로 고소를 한다. 그 단체를 고소하는 거죠? 네, 그리고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에게도 개인적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분들이 국정화 교과서에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네. 뭐 비판하는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럼요. 예.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기 영역 내에서 이루어져야 될 일이지 네. 그걸 가지고 저희 당의 이런 정당 활동을 방해하는 양상으로 나타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거는 뭐 민주주의의 ABC도 아니고 네. 예의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수구단체의 의도적 도발이다 이렇게 규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종의 이제 망신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다짜고짜 오자마자 막 네. 빨갱이 등에 이제 육두문자를 막 쓰면서 네. 국회의원들 그래도 국회의원들인데요. 국민이 뽑아준 그런 분들을 향해서 또 당 지도부가 있는 상황에서 뭐 그런 막 말도 안 되는 망신주기 행동을 한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뭐 만약에 거기서 누구라도 감정이 상해서 주먹이 날아갔다거나 뭐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또 국면이 장면이 바뀌는 거 아닙니까? 네. 다시 또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제로 이렇게 돼서 국면 전환이 그런 걸 좀 노렸던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얼마든지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들의 반대 의견을 뭐 맞은편에서 그냥 개진해서 이른바 맞불 작전으로 나온다라고 하면 그런 정도는 그들의 정치적 자유이니까 네. 용인할 수 있지만 이것은 저희들의 정당한 활동을 방해하겠다고 하는 양상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충돌을 유발하고 막 이전 투구, 난투극 이런 것들을 유발하려고 하는 의도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이 이제 바로 저들이 노리는 바인데 그간에 우리 국민들은 너무나 민생이 어렵고 살림이 어렵기 때문에 정치가 우리 국민들의 그런 어려운 것을 살피는데 전념해 주기를 바라는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뭐 느닷없이 국정화를 밀어붙이고 있고 또 그것에 국민적 여론을 들어서 반대하려고 하는 야당의 정당 활동에 대해서 이렇게 폭력적이고 아주 위협적인 방식으로 항의를 해서 완전히 그냥
이전 투구의 장으로 만들겠다. 이념 전쟁의 장으로 만들어서 국민의 지탄과 외면을 함께 받는 방식으로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거기에 말려들지 않도록 저희들이 유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보니까 12시에 문재인 대표가 수요 집회, 일본 대사관 앞에서 열리는 수요 집회에 참여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자리에 또 쫓아오는 거 아닙니까? 글쎄, 그 수요 집회는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이 위안부 문제, 정신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과 또 여성단체들이 함께 매주 지금 10수년째 이어오고 있는 집회 아닙니까? 이런 자리에까지 나타나가지고 뭐 얘기를 하는 데에는 아무런 명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들이. 그런데 워낙 의도를 갖는 것이기 때문에, 갖고 달려들고 있기 때문에 그 현장에도 출연하지 말란 법이 없다고 생각해요. 서명운동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서명운동은 이렇게 지도부가 이렇게 거리로 나와서 직접 받는 일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네. 전국의 모든 당원들과 당 조직이 총동원되어서 우리 국민에게 이런 국정교과서의 부당성을 알리고 반대 의견을 모으는 일을 계속해 갈 것입니다. 그래서 뭐 어버이연합 등 일부 수구단체들이 네. 그렇게 뭐 난투극을 벌이고 난동을 피운다 해도 그거는 일부에 지나지 않을 것이고, 그럼 저희 당 조직이 전국적으로 움직이는 데 대해서는 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어제 그 장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1970년대, 80년대 용팔이, 예? 정치 깡패 있었잖아요. 예전에는 뭐 그런 방식이었다면 지금은 좀 이렇게 뭐 어버이연합 등 이런 수구단체들이 그냥 느닷없이 뭐 행사하는데, 서명운동 하는데, 거리에서 정치활동을 하는데 달려들어서 막 무슨 빨갱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욕을 하는 이런 상태로, 양태로 바뀐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정말 착잡하더라고요. 우리 시계가 정확하게 30년, 40년 전으로 돌아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어제 또 황당한 플랜카드가 하나 국회 앞에 걸렸어요. 네. 의원님 보셨습니까? 새누리당이 내건 플랜카드인데요. 김일성 주체 사상을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이걸 저도 보고 많은 깜짝 국민들이 이게 무슨 소리지? 정말?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이 플랜카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들이 국정교과서에 대한 국민 지지가 높다고 봤는데, 실제로 여론조사 결과가 초기에 그렇게 나왔었고요. 네. 그런데 이게 불과 한 달이 채 안 된 상황에 역전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론이. 예, 여론이.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 국정교과서의 의도와 본질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기 시작하자. 네. 국정교과서에 대한 지지 여론이 급격하게 역전돼 버린 거죠. 떨어진 거죠. 예, 그러자 위기의식을 가진 게 아닌가. 그래서 매우 자극적으로 현수막을 걸어서 국민 여론을 호도해 보려고 하는 것인데, 네.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역사 교과서는 출판사가 집필을 하면 그것을 교육부가 검정을 해서 승인을 해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에 하나 교과서에 김일성의 주체 사상을 뭐 가르치도록 기술되어 있다거나 뭐 또는 찬양했다거나 이렇게 돼 있다고 한다면 네. 그것을 검증해준 교육부의 책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네. 전혀 그럴 리가 없는 것인데 마치도 일선 현장에서 주체 사상을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거짓말을 저렇게 쓰고 있는 거죠.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정교과서에 대한 국민 여론이 나빠지자 그걸 다시 돌려보려고 하는 궁여지책으로 꺼내든 것인데, 저는 그것이 결국 자충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이거는 네. 뭐 무슨 법적 대응이나 뭐 당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이거는 저들이 아주 당리당략적으로 허위 사실을 게시한 것인 만큼 허위 사실 유포로 법적 대응할 생각입니다. 당 차원에서 대응할 네. 텐데 저들이 저렇게 주장해서 실제로 그런지 하고 제가 교과서도 살펴봤어요. 네. 우리 저 당의 도종환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정교과서 저지 대책위원회가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서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주체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북한의 주장에 따르면 이런 것이다. 그런데 이런 주체사상을 통해서 반대파를 숙청하고 주민들을 통제하고 억압하는 수단으로 활용했고 또 김일성 일가를 그 우상화하고 숭배하게 하는데 이용했다. 네. 라고 명확하게 비판적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얘기가 안 들어간 채 네. 주체사상은 뭐 좋은 사상이다 뭐 네. 이런 얘기만 있겠습니까? 네. 그 말이 됩니까? 딱 플랜카드만 딱 보면 아 이거 저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일반적 상식을 가진 국민들은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네. 이거를 당장 오늘이라도 좀 나서셔야 네, 될 것 바로 법적 같은데. 대응할 것입니다. 예. 아 오늘이요? 오늘 예. 오전이라도? 이게 어제 처음 내걸린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어제는. 어제 오후에 이제 국회에 내걸린 것 같은데 바로 즉각적으로 오늘 허위사실 유포로 법적 대응을 새정치민주연합이 한다. 이 점을 애청자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도 뭐 즉각적으로 당이 빨리빨리 가동이 되네요. 예전 같으면 좀 이게 좀 천천히 진행될 수도 있었을 텐데. 네. 네. 다음은 팟짱 서포터즈 1호 광고입니다. 양꼬치집에 대한 모든 편견을 깼다. 풍무 양꼬치. 착한 가격, 품격 있는 공간. 국내외 유명인들도 자주 찾는 풍무 양꼬치. 나는 그 집 양갈비가 훨씬 맛있던데. 누나 나는 그 집 맛있는 요리들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있어요. 단체석이 많아 모임하기 좋은 곳. 풍무 양꼬치. 대림역과 구로 디지털 단지 역점 두 곳에 있습니다.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잠깐, 팟짱 애청자라고 말씀하시면 통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 어제 박근혜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서 미국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오르기 직전인 오후 2시경에 수석비서관 회의를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교과서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발표를 했죠. 핵심적인 내용은 뭐 이런 것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역사를 바르게 인식하고 올바른 대한민국 국민으로 자라도록 가르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이런 얘기를 설파하셨는데요. 자, 우선 국정교과서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인식을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쭉 보셨죠? 그 내용. 네, 스크립트 올라온 거. 예. 뭐 말이야 옳은 말이죠. 네. 우리 아이들이 역사를 올바로 배우고 바른 인식을 갖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우리 미래를 위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런 표면적인 언술의 이면에는 친일 사관 또 독재 사관을 주입하려고 하는 의도가 도사리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새누리당을 중심으로 하는 저 수구 세력들은 교학사 교과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친일 사관 또 독재 사관을 주입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교학서 교과서의 질이나 사관이 너무나 형편없기 때문에 네. 채택이 단 한 군데밖에 안 됐다는 것 아닙니까? 0%에 도전한 유일한 교과서죠. 예. 예.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한민고등학교든가 네. 국방부가 사실상 설립한 학교입니다. 거기서 채택하려고 했던 거죠. 이렇게 국민에게 외면을 받으니까 이렇게 이 검정 교과서로는 안 되겠구나. 아예 국가가 교과서를 만들어서 그냥 다 먹여버려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국정교과서가 추진되게 된 건데 조선일보가 며칠 전에 일면 톱으로
국정교과서 결정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다라고 그렇습니다. 딱 박아서 보도하지 엊그제였습니다. 않았습니까? 예. 이것은 그 자체로도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1948년 해방된 이후 정부를 수립하면서 역사 교과서를 검정 체제로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5.16 쿠데타로 박정희가 정권을 잡고 유신을 선포하면서 1974년부터 국정교과서로 전환됐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검정으로 되었던 거를 국정교과서로 돌리려고 하는 거니까 유신 체제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거는 선진 민주국가에서는 있지 않은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 저들은 무슨 분단 국가의 특수성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분단 국가여서 국정교과서 해야 된단 말입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 논리가 다 그런 데 있는 거죠. 분단 국가니까 국정교과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분단 국가 상황에서는 유일사관을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네. 이게 북한식 국정교과서 논리와 뭐가 다릅니까? 이 북한을 추종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북한 방식을 그대로 추종해서 국정교과서 하자고 하는 것이니까 그렇죠. 자가당착이고 자기모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친일사관, 독재사관에 입각한 교과서를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역사관인 건가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아유, 그럴 수 없지요. 네? 아니, 일부 아주 수구적인 우익 사학자들이 네. 일본의 지배를 받고 있던 36년간의 일제 치하에서 우리 경제가 또 우리 사회가 근대화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이른바 식민지 근대화론 아닙니까? 네. 아니 표면상으로는 그런 측면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의 본질이 다 식민지 수탈과 약탈을 위해서 이루어졌던 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본질인데 그런 본질을 다 외면하고 예. 일제 때 마치도 그 선진 문물이 들어와서 네. 우리 사회가 근대화되었고 네. 잘 살게 된 계기가 마련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 실제로 지금 초등학교 5학년들이 사회과 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배우고 있는데 네. 이 사회과 교과서에는 그런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이를테면 이토 히로부미가 을사보호조약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네? 우리가 일본에 쌀을 수출했다. 일본 군대가 우리 의병을 토벌했다. 그걸 참 이거는 일본의 후쇼샤 교과서보다도 교과서보다도 더한 거죠. 한 발 더 나갔네요. 네. 네. 그거를 이것을 국정교과서라고 만들어 놓고서 네. 이거를 어떻게 올바른 사관을 또 올바른 역사를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정말 영화 암살 앞에 이런 만행을 정부가 저질러도 되는 것인가. 아마 1,000만 국민들이 한탄하고 계실 거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요. 지금 보면 박근혜 정부가 이른바 국정교과서로 이념 논쟁을 불지피면서 극단적 상황으로 계속 몰고 가는 것 같아요. 그야말로 친일대 종북 프레임을 짜고 한판 뜨자는 거냐 뭐 이런 얘기가 SNS에서 막 돌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 총선 6개월 앞두고 본격적인 이른바 총성 없는 전쟁이 시작된 거 아니냐, 이념 전쟁이 시작된 거 아니냐 이런 언론의 진단이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 이 프레임으로 내년 선거 치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런 의도가 숨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완전한 중간평가 선거가 이번 총선이 될 텐데 네. 그간에 박근혜 정권이 이렇다 할 정치적 성과와 치적이 없습니다. 없을 뿐만 아니고 경제는 악화하고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남북관계도 위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런 박근혜 정부 3년에 대한 평가가 내년 총선에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네. 이 프레임을 바꿔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선거적 당위가 저들에게 있는 거죠. 아, 새누리당에게. 예. 예. 그리고 그거는 뭐 박근혜 대통령도 남은 기간 동안에 큰 레임덕 없이 네. 이를테면 국정을 운영하고 또 퇴임 이후까지를 생각한다면 네. 이번 총선에서 다수 의석을 확보하는 것이 사활적인 문제인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이해, 네. 또 새누리당의 정치적 필요가 딱 맞아떨어져 가지고 네. 조금 전까지 서로 으르렁대던 친박과 비박들이 네. 서로 한 목소리를 내면서 네. 국정교과서 싸움에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것이 분명한 의도다라고는 생각해요. 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의도를 잘 알면서도 그 싸움을 피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당 입장에서. 야당 입장에서. 네. 이것은 우리 사회의 미래가 걸려있는 문제고 우리 아이들의 교육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들이 그런 의도를 갖고 나온다 해서 이 싸움을 피하고 다른 일을 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을 싸움대로 대응해 가면서도 우리 국민이 정작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문제인 사회경제적 의제, 민생 문제를 가지고 또 역시 싸울 수밖에 없는 이중의 전선을 가지고 싸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념 프레임으로 가면 우리가 이긴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새누리당은. 그죠?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근데 좀 이런 측면에서 우리 국민들이 어떤 선택을 할 거냐, 친일 대 종북 프레임을 짜고 들어오면 친일이 이기냐 종북이 이기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늘 우리는 고민하게 되잖아요. 그죠? 과연 이 이념 전쟁에서 새누리당이 성공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좀 많이 바뀌었으니까요. 영화 암살 또 영화 베테랑을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한국 사회의 과거와 현실이 어떻다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과연 여기서 새누리당 편을 들까? 이런 의문이 좀 드는데요. 그 점은 이게 성공하기 어려운 전략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도 그런 얘기가 일부 나왔습니다마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교과서가 어떻게 친일이라고 규정하고 독재 교과서라고 규정할 수 있는가. 그리고 또 저들도 계속 얘기하기를 좌우를 다 포괄해서 네. 균형 잡힌 뭐 그런 교과서를 네. 만들겠다. 뭐 통합 이런 얘기를, 교과서. 네,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용납할 수 없는 공통점인 친북은 안 된다. 이거 이제 내밀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제 그런 프레임 속에서 싸움을 치르면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점에서는 저희들도 참 대응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들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는 분명하게 보이는 것이고, 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학사 교과서를 통해서 우익사관을 유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려고 했다가 그게 좌절되어서 국정교과서로 돌아선 것이고 네. 또 실제로 아까 얘기했던 우리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이 시범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내년부터 정식 교과서로 채택될 예정인데 네. 그 교과서에는 그런 친일적인 사관의 흔적들이 들어가 있는 기술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지만 아직 실체가 드러난 교과서가 아니고 준비 단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모호하게 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친북은 안 된다, 종북은 안 된다 뭐 이렇게 나올 텐데 친북, 종북도 여전히 저희들도 반대입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이 종북 아니잖아요. 예, 종북이 아니죠. 친북도 아니잖아요. 예, 친북도 아니고. 예. 그런데 북한을 바로 알고 북한의 실체를 알기 위해서 인용하고 있는 문제만 딱 떼어가지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라고 혹세 무민하면서 선동을 하니까 네. 자기들은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다 언론이 저쪽에 장악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언론의 힘을 믿는 거죠. 아, 그렇습니다. 그 종편이 나서면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저는 한편으로 의원님 이런 고민이 들더라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대박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외교적으로는 아베가 그 과거사에 대해서 굉장히 무성의하게 반성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올바른 과거사 반성 없이는 뭐 만나는 게 좀 곤란하다 이런 입장도 계속 피력하고 있는데 그런데 또 교과서는 국정 교과서로 하면서 내용은 일본의 극우들이 아주 좋아할 만한 그런 내용으로 가려고 한다.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상황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통일을 하려면 북한과 친해져야 될 거 아닙니까? 물론 북한 시스템이나 뭐 지도체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을 하지만 북한 사람들이 뭐 어떤 데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뭐 어떤 거를 좋아하며 뭐 이런 것들을 알아야 통일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리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라는 고민이 좀 드는데요. 의원님 좀 어떻게 보세요? 그 점은? 그렇죠. 우리가 그런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놓고 일본에게 과거사에 대해서 제대로 반성하고 사과해라라고 요구할 수가 없죠. 네. 자기 모순이 될 것이고 그렇습니다. 아베 정부의 입장에서는 당신들 눈에 들보나 빼라 이렇게 얘기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는 이른바 친북 사관에 반대하고 네. 또 친일 사관 여기에도 반대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더 크게 문제 삼는 거는 우리 아이들에게 획일적인 역사 사관을 주입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그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외국의 선진국들은 다 국정교과서에서 검정교과서로 또 더 나아가서는 자율 발행제로 네.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역진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네. 근데 이 정부는 이거를 역진해가지고 획일적인 사관을 모든 아이들에게 주입하겠다고 하는 것이니까 이게 얼마나 시대착오적인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마치 또 올바른 역사 교육인 것처럼 네. 또 우리 그 수능을 봐야 하는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그런 공부가 그러면 얼마나 혼란스럽겠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제일 황당했던 게 역사 교육을 채점하기 쉬운 네. 교과서 하나로 해야 된다. 네. 그래서 하나만 하면 애들이 쉽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물어봤더니요. 문제집은 여러 가지고 수능용 문제집은 또 따로 있대요. 그래서 아무 상관이 없다. 네. 오히려 우린 외울 게 더 많아졌다. 연도를 달달 외워야 된다. 근데 왜곡된 교과서 달달 외워서 뭐 해요? 라고 아이들이 묻더라고요. 네. 네. 정말 부끄러운 뭐 이런 상황인데요. 결국 이 친일대 종북 프레임으로 선거를 치른다면 그 자체로 국민만 불행한 선거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새누리당이 재밌는 게요. 2012년에는 경제민주화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보편적 복지 막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사람들이 그랬어요. 저거 진보 이슈인데 저거 다 뺏겼다. 저것들이 저걸 다 가져갔네. 어떡하지? 뭐 이런 걱정들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불과 4년 전, 3년 전 이런 건데요. 근데 또 느닷없이 또 이념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장롱에서 꺼내가지고 쳐다보는 추억의 사진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국민을 흔들어대는 정치가 21세기에 계속돼야 되는 것인가 그런 우울감도 있거든요. 그 점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이번에는 그게 좀 잘 안 통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대선 때는 난데없이 NLL을 노무현 대통령이 포기했다라고 했는데 이게 그 실체가 드러나기 어려웠던 것이 남북 정상 간의 대화록, 회의록이 국가 1급 비밀이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봐라 그런 적이 없다라고 꺼내놓기가 참 어려운 일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실체가 드러나지 않는 허구적인 논쟁으로 마치도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고 우리는 그것을 지지하는 정당인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갔죠.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슨 경제민주화니 복지니 이런 거를 한편에서는 언술로 선점하고 네. 또 선거의 실제적인 내용은 NLL로 치르고 네. 뭐 이랬던 것인데 이번에는 우리 학생들이 직접 펼쳐보고 배웠던 교과서를 놓고 네. 이를테면 뭐 김일성 주체사상 배우고 있다고 허구적인 선전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네. 이거는 다 드러나게 된다. 그래서 저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네. 그렇게 쉽게 우리 국민들이 현혹되고 호도되어 가지고 넘어가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교과서 이면에 또 전술이 있을 것 같아요. 새누리당이요. 그러니까 일단 교과서로 흔들고 다음 단계 전략도 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새누리당 의원들 만나보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어떤 얘기들을 하시나요? 일치단결 국정교과서 이런 입장인가요? 그분들은 네. 제가 새누리당의 김용남 원내대변인과 며칠 전에 라디오 토론회에 나갔는데 읽어보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확신을 하고 있더라고요.
확신을. 그분들은 주로 환청 아니면 확신이군요. 이 완전 좌편향 교과서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뭐가, 어떤 대목이 예. 그렇습니까? 예, 이렇게 예. 얘기를 했더니 그 사례로 들은 게 이런 거예요. 6.25 전쟁이 유엔군의 참전으로 국제전으로 확대되었다. 라고 하는 기술이 네. 있대요. 네. 이거 완전 좌경화된 시각이라는 거예요. 그게 왜 좌경화된 시각입니까? 아니 그래서 국제전으로 확대된 것은 역사적인 사실 사실이잖아요. 아닙니까? 예. 사실을 사실대로 기술했는데 예. 거기 무슨 가치 지향이 있습니까? 예. 가치 판단이 있습니까? 이랬더니 아니 그러면 유엔군이 참전하지 말았어야 된단 말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왜 그러십니까? 그럼 학식도 있으신 분이 왜 이렇게 그래서 제가 예. 아니 그게 유엔군이 참전하지 말았으라는 말입니까? 예. 아니 그 유엔군 참전으로 국제전으로 비화된 양상이 있는 거고 그거를 그렇게 그대로 서술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잘못됐다라고 쓰고 있는 겁니까? 라고 했더니 그런 얘기는 안 하고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볼 때에 몰라 어떻게 그런 인식이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네. 무조건 좀 좌편향된 사람들이 역사 교과서를 집필했고 네. 그런 사람들이 집필한 만큼 이거는 좌경화되었다 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꾸 더듬어 가면 그 교과서를 집필한 필진들의 무슨 90%가 무슨 민족문제연구소 소속이라느니 역사교사 모임 소속이라느니 뭐 이런 얘기를 막 해요. 그러면 그 단체들이 이적 단체들입니까? 그 단체들이 친북 단체들입니까? 물어보면 아니 그런 건 아닌데 거기서 활동하면은 다 좌편향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쓴 교과서는 다 좌경화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흡사 고영주 이사장의 주장을 듣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뭐 역사학자 90%가 뭐 친북이라는 둥 뭐 이런 등등의 얘기를 했던 그분과 이제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데요. 그런 정도의 인식을 가진 분들이 정부 여당 특히 이제 여당 그런 참 말도 잘 안 나오는데 여당 국회의원들이 그런 인식을 갖고 있다면 한국 정치가 정말 올바른 사관에 입각한 정치가 될 수 있을까? 이런 답답한 마음도 좀 듭니다. 교과서 문제와 관련해서 앞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은 뭐 어떻게 원내외 병행 투쟁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장외 투쟁을 중심으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내외 병행 투쟁할 것입니다. 저들이 국회를 걷어차고 밖으로 나오기를 희망하는 것 같아요. 제발 그러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예. 그런 전략에는 말려들지 않을 것이고요.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과서는 교과서대로 대응하고 또 민생 문제는 민생 문제대로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렇지 않으면 저들이 파놓은 함정에 우리 스스로가 걸어 들어가는 꼴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국민들이 이제 그 촛불 시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그제도 네. 저녁 7시에 다시 또 긴급 촛불 집회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국민적 공감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야당도 함께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장윤선 기자의 팟짱을 듣고 계십니다. 정치 현안 관련해서 몇 가지 더 여쭐게요. 총선 6개월 정도 남았는데요. 지금 선거구 획정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뭐 우리는 안 되겠다라고 기부업 포기 선언을 했는데 다시 국회로 공이 넘어온 상황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 국회가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는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정확한 의도나 뭐 배경들도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만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일단 법정 시한을 넘겼기 때문에 네. 넘긴 핵심적인 사유가 국회가 선거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들을 마련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획정할 수가 없다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그 선거구 획정의 기준을 국회 정개특위에서 빨리 합의를 해서 정해줘야 되고 네. 구체적인 선거구 획정은 역시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할 수밖에 없을 거다.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정개특위도 오랫동안 논의하다가 그 기준을 만들지 못해서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알아서 해달라 이랬던 지금 거잖아요. 공떠 넘기기를 하고 계셔. 네. 예. 그래서 이거는 여야가 다시 한번 결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들 고민은 네. 여야 대표들끼리 합의한 것도 청와대의 한마디 때문에 뒤집혀져 버리는 상황이 돼버렸는데 어떻게 합의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그걸 박근혜 대통령과 선거구 획정 문제를 합의해야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요. 네, 고민스러워요. 예, 네. 정말 문재인 대표가 그 김무성 대표를 추석 때 부산에서 만나서 합의한 내용이 전부 무위로 돌아간 이런 상황인 거지 않습니까? 네. 오픈 프라이머리 뭐 계속 처음에는 뭐 당 대표에 대한 모욕 오늘까지만 참겠다 이렇게 세게 나가서 김무성 대표가 이번에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꼴찌 않을 모양이다 했는데 점점 수위를 낮춰가면서 완전히 이상한 상황으로 가고 있어서 문재인 대표가 정당 문제와 관련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야 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되고 있는 거예요. 네. 새누리당이 집권 여당으로서의 자기 위상과 권한을 확보하지 않으면 이 문제도 일보도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당 민주주의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정말 새누리당은 스스로 굉장히 부끄러울 것 같아요. 부끄러운 줄 모르잖아요. 부끄러운 줄 몰라요. 정말 이 사람들 큰일이다. 부끄러운 줄을 알면 저러겠습니까? 네, 참 예. 걱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문재인, 김무성 간 추석 합의 이거 물 건너 갔는데 그럼 원점에서 다시 논의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쪽에서 뭐 만나자 이런 얘기는 좀 있습니까? 무슨 낯으로 만나자고 하겠습니까? 창피해서. 예. 실컷 합의해도 청와대가 비틀면 무릎을 꿇어버릴 텐데 아직 만나자는 얘기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네.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시간은 속절없이 흐르고 내년 4월 13일 총선은 해야 되고 선거제도 개혁은 당연히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이게 아무런 것도 정해진 것 없이 교과서만 가지고 계속 이렇게 간다면 결과적으로 판을 볼 때 새정치민주연합은 교과서 문제로 막 장외투쟁을 한다고 한다면 원내에 있는 이런 현안들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이 뚝딱 하려는 뭐 이런 꼼수 이런 것도 갖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런 점은 어떻게 보세요? 선거법은 그거는 단독으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거는 뭐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여야 동수로 이루어지는 것도 그간에 이거는 이를테면 게임의 룰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가 완전히 합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본 정신이 계속 있는 거고 그것마저 허물어버리면 그것은 민주 국가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때는 저는 총선을 보이콧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선을 보이콧해야 된다. 오늘 점점 이 새벽에 동타오는 해와 함께 발언의 수위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총선 보이콧 얘기가 나왔습니다. 일방적으로 간다면. 예. 일방적으로 간다면 총선 보이콧을 해야 돼. 그렇죠. 그런 상황이면은 뭐 선거 해보나만 하니까요. 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여야 내부에 농어촌 지역구 의원들 계셔서 지역구 축소에 반대하는 농성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 옆에는 또 정의당이 비례대표 축소에 반대하면서 농성을 하고 있어요. 양대 농성이 국회 로텐더홀을 이렇게 차지하는 이런 양상인데요. 뭔가 지혜가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차제에 의석을 대여섯 개 늘려버리자. 그게 차라리 난 거 아니냐. 언제까지 계속 밀고 땡기고 할 거냐. 그러지 말고 솔직하게 국민들이 반대해도 상황이 이러니 지역 대표성도 뭐 감안을 해야 되니까 차라리 의석을 늘립시다. 용감하게. 이렇게 하는 건 어떠냐.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게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처럼 누구도 먼저 꺼내들기 어려운 사안인데 저는 그것도 하나의 수가 되겠습니다마는 국회 총정원을 늘리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즉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새누리당이 받는다고 하면 비례대표 의석수에 대해서는 유연한 입장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우리들은 한 바 있습니다. 이종걸 대표도 어저께 똑같은 얘기를 했고요. 그 얘기는 그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제도가 대단히 소중하기 때문에 비례 의석이 다소 줄더라도 이 제도를 도입하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의지를 나타내는 거고 새누리당이 그런 결단만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계기가 마련됩니다. 이를테면
농어촌 의석이 줄어드는 문제에 대해서도 지역구 수를 조금 늘려서 네. 할 수 있고 그래서 비례대표 의석이 조금 줄어드는 문제는 있지만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함으로써 이른바 비례성이 크게 사장되고 있는 현재의 제도를 고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거고 네. 그런 연후에 20대 국회가 국민의 지지를 받아서 국회의원 수를 좀 늘려도 좋겠다라고 네. 하는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면 다음에는 조금 더 정원을 늘려서 그런 비례성을 강화하는 네. 쪽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저는 여기에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이 지혜를 발휘하지 못하도록 딱 문을 닫아 걸고 있는 게 그것 역시 새누리당이다. 아니, 그러니까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를 하면 본인들도 그렇게 손해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 호남권에서도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자기가 아니 나와요. 무조건 나오게 돼 있어요. 네,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무조건 나와요. 그런데 새누리당이 호남에서 얻는 것보다 영남이나 강원, 뭐 기타 지역에서 잃는 게 더 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군요. 결과적으로 볼 때 본인들의 의석수가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못 받겠다. 여기에 핵심 포인트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본인들의 그런 기득권을 좀 내려놓으면 네. 새정치민주연합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네. 의석수에서 손해를 봅니다. 그렇죠. 정의당이 좀 다른 기타 정당들이 가져갈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제3당이 조금 더 그렇고 어쩌면 저희들은 그 현재의 야권 신당 네. 그 야권 신당은 네.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떨어져 나간 분들이 만들려고 하는 건데 그렇죠. 거기에 오히려 날개 달아주는 꼴이 될 수도 있어요. 예.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표가 다량으로 발생하고 비례성이 약화되는 것은 민주주의에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네.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결단하려고 하는 것인데 네. 새누리당이 자기 기득권을 못 버리고 있기 때문에 이를테면 이 교착 정국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거 때 투표를 하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돈을 냈는데 자꾸 딴 음식이 나오는 거예요. 엉뚱한 음식이. 그러니까 다음에는 그 식당을 안 가게 되는 이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게 정치 무관심층으로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엔 사표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는 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을 하던데요. 새누리당이 계속 이런 식으로 지역주의에 근거해서 평생 자당의 이익만을 위해서 간다. 그런 건 또 국민들이 용납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국민들은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세게 이렇게 받아들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홍보 부족일까요? 선거 제도에 관한 문제는 네. 우리 국민들이 큰 관심을 갖는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각 정당들이 또 국회의원들이 의석수가 어떻게 변하느냐라고 네. 하는 데에 관심이 가 있는 문제. 그러니까 네. 당신들만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 제도가 우리 민주주의를 튼튼하게 하는데 어떻게 기여하거나 또는 어떻게 해악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네. 우리 국민들이 좀 찬찬히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렇군요. 자, 여당은 저렇게 이념 프레임을 짜고 내년 총선 전략을 준비하는 걸로 보이는데 야당은 그럼 뭘로 선거를 치르려고 하는 거지? 야당의 전략은 뭐지? 이런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는 정국입니다. 보여요. 새누리당은 어떻게 선거를 치르겠다는 게 뭡니까? 야당의 전략은 어떤 게 있습니까? 예, 저희들은 이번 총선이 기본적으로 박근혜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또 심판론적 성격을 갖고 있는 선거다. 그리고 이번 총선을 계기로 해서 다음 대선으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뭐 여야가 똑같은 것이긴 합니다만은 정권 교체의 교두보요 디딤돌이 되는 선거다라고 생각해서 이런 정권 교체의 당위성과 중간평가라고 하는 틀 속에서 이번 선거를 치르고자 했습니다. 근데 다만 우리 국민들이 이른바 정권 심판론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좀 구태의연하다 네. 이렇게 보고 있고 그 선거를 통해서 다수 의석을 얻으면 당신들은 무엇을 할 건데 라고 하는 그 비전적 측면을 강조해 줄 것을 요구해 와서 저희들은 박근혜 정부 3년 동안 다 실종되어 버린
경제민주화 그리고 복지국가의 비전을 분명하게 하겠다. 그리고 그것의 핵심에 이른바 우리 사회의 양극화와 노동 문제가 있다라고 네. 하는 점들을 분명하게 해서 사회경제적 의제로 이번 선거를 치르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 전략은 유효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런데 이제 난데없이 이념전쟁 프레임이 들어왔는데 이 이념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구태의연한 것이고 낡은 것이기 때문에 이 프레임에서도 이기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네. 양상은 좀 다르다. 왜냐하면 이거 교과서를 가지고 들고 나왔기 때문에 과거에는 저들의 이념전쟁의 소재가 진위를 가릴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들고 나왔기 때문에 그랬던 것인데 네. 이번에는 우리 아이들이 보고 우리 학부모들이 보고 우리 선생님들이 보고 있는 교과서를 가지고 들고 나오는 것이어서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분명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여전히 사회경제적 의제가 중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요. 상점이 철시한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전일이 네. 되면. 그리고 돈이 돌지 않고 있고 네. 또 실업률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낡은 이념 논쟁 지겨워요. 네. 국민들은 짜증나. 네, 정치가 좀 뭐랄까 앞으로 좀 나가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전부 뒤로 잡아다니니까 사람들이 저런 정치 이제 좀 그만 보고 싶다, 신물 난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유능한 경제정당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맞나요? 네. 유능해요? 유능해지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유능한 경제정당 새정치민주연합이 사회경제적 의제로 국민들의 심장을 바꿔들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국민 여러분, 정말 우리 정치가 우리 국민의 그런 기대와 바램을 채워주지 못하고 엉뚱한 논쟁으로 소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엉뚱한 논쟁을 누가 촉발하고 있고 누가 의도하고 있는지를 바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양비론으로 다 똑같은 놈들이야, 다 나쁜 놈들이야 하지 마시고 그 중에 더 나쁜 놈이 누구인지 그리고 누가 이렇게 정치를 국민의 지탄과 냉소를 받는 대상으로 전락시키려고 끊임없이 획책하는지를 잘 봐서 네. 분명하게 선택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호소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의원님께서 팟캐스트를 하고 계십니다. 진짜가 나타났다. 예. 진짜가 나타났다에 출연하시는 만큼 여러분 진짜 나쁜 놈을 가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오늘 이른 아침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 팟캐스트 때문에 일찍 나오신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네. 그렇긴 하지만 네. 제가 별로 재미있는 네. 저는 진행자라고 표현하는데 네. 재미있는 인터뷰 출연자, 예. 인터뷰이가 네. 아니어갖고 죄송합니다. 네. 아니요, 충분히 재밌었고요. 전 사실 오늘 병문안 차원에서 왔어요. 병문안 차원에서 국회까지 찾아온 거여서요. 저 나름대로는 괜찮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선 10만인 클럽 6주년 축하드리고요. 제가 오마이뉴스에 바라는 게 있다면 자본의 영향 없이 이렇게 시민들의 힘을 모아서 정말 사회적 눈치 보지 않고 올바른 목소리, 바른 시각에서 저희들에게 세상을 많이 알려주시면 좋겠고 앞으로도 이렇게 아직 인원이 많이 안 모인 거로 아는데 더 많은 후원자들 생겨서 10만인 더 넘어서 100만인까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최종병기라고 바득바득 우기고 있는 김병기입니다. 15년 동안 기자로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발적 구독료가 제 월급이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장윤선의 팟짱도 그렇게 만들어요. 팟캐스트 제작비 스폰서가 되어주세요. 10만인 클럽에 가입하시면 되는데요. 02-733-5505 내선번호 274번으로 전화주세요. 아니면 오마이뉴스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동그란 주황색 배너가 있거든요. 그걸 꾹 눌러주세요. 청취자 여러분, 열심히 뛰겠습니다. 아싸!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